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든 사실 뭐 대형차나 수입차 이런 차들을 당연히 좋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중고차 매물들을 보면 정말로 싼 매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그런 차들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런 K9은 770만 원이고요. 요 3 시리즈는 얼마냐? 700만 원이에요. 겉은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 오면 뭐 이게 제 차라서 뭐 조금 싼 건 있겠지만 1000만 원 미만으로 대형차를 사거나 수입차를 살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뭐 에쿠스 이런 것도 널렸고요. 그리고 3 시리즈뿐만 아니라 5 시리즈도 정말 잘 찾으면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우디 A4나 A6 이런 매물들도 1000만 원 미만으로 그럴듯한 차를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무작정 이런 차들이 가성비가 좋은 걸까요? 저는 단연컨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런 차를 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랑, 그래도 뭐 꼭 사야겠다면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고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 시리즈부터 볼 건데요. 항상 수입차를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리비입니다. 이 차량도 최근에 미션에 고장이 나서 밸브 바디를 수리했어요. 그 밸브 바디 수리비는 한 180만 원 이상 정도 합니다. 근데 이런 수리비가 터지니까 차를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에 들어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 다 딜러들이 고쳐놓으면 되게 좋겠지만 증상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고쳐놓지 않고 파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차를 막 몇 대를 보면서 같이 고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상태가 좋은 걸 고르자라는 게 고장난 걸 고쳐놨냐, 이런 걸 좀 찾기 위한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이런 차를 샀을 때 엔진이나 미션 쪽에 큰 하자가 없는지 시운전 테스트를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오히려 더 누유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라 3 시리즈나 5 시리즈나 2000cc 엔진에서 이 정도 출력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출력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이 버티지 못해요, 오래 지나면. 그래서 막 누유가 발생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한 부분의 누유가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뭐 가스켓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이 헤드 쪽이나 헤드 커버 쪽이나 뭐 이런 부품들을 교환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유도 뭐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심하게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수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대로 조금만 더 타면 무조건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보험 이력은 다들 보고 구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사람마다 기준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펜다랑 본네트를 교환을 했는데 수리비가 2천만 원이 나와 있다. 펜다랑 본네트랑 뭐 라이트 범퍼까지 갈았다고 해도 과도하게 수리비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접 부위에 뭔가 데미지는 없었는지, 조향장치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 내역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도 눈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헨다랑 본네트가 교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 이력이 100만 원밖에 없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헨다랑 본네트 껍데기 값만 해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100만 원은 범퍼 수리나 뭐 라이트 수리 이런 데 썼을 거고, 헨다랑 본네트 교환은 사비로 했을 확률이 매우 높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또 이쪽 부위가 수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도장이 거칠거나 이상하게 도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단차가 너무 안 맞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두고두고 신경 쓰이거든요. 그리고 팔 때도 단가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런 수입차 같은 경우는 좀 쉽게 건드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대형차는 국산차다 보니까 수리비가 괜찮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수리를 하면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구입을 많이 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저도 이 K9을 탔었죠. 정말 잘 사면 가성비 있게 탈 수 있어요.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 값어치의 차를 타는 느낌을 내준단 말이에요. 잘 골랐을 때. 그러면 못 골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얘는 뭐 지금 전자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HUD도 있을 거고요, 뭐 내비게이션,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기타 등등등 정말 많은 전자장비가 들어가요. 요런 자잘한 것들이 한 번에 또 증상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금액도 많이 비싸고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도 얘는 LED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대형차를 볼 때는 전자장비나 작동하지 않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작동을 꼭 필요로 하는 옵션들이 작동이 안 되면 그 차는 고쳐달라고 수선 요구하거나 안 고쳐준다, 그럼 비용이 비쌀 수 있으니 여러 대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지금 안 들어간 모델이에요. 그런데 K9에서도 이 같은 차종에서도 높은 등급 뭐 퀀텀이나 이런 걸 사게 되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에쿠스에서도 에어 서스펜션 기능이 흔하게 많이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에어 서스펜션이 고장이 굉장히 많아요. 제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 있는 모델 10대 가져오잖아요. 반은 고장 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부위는 수리비가 싸냐? 아니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모델은 피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게,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나 뭐 G90 마찬가지 에어서스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S클래스에는 있고요, 7 시리즈에도 있어요. 뭐 GLS, X7 이런 좀 고가 라인 차량들은 에어 서스펜션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GV80, 뭐 G90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제 생각에는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수입차들도 고장 잘 나거든요. 근데 국산차는 더 빈번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로도 못 넣는 거를 옛날에 넣어놨으니 고장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에쿠스나 K9 살 거다 하는 분들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에어서스 없는 모델 사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있는 모델을 사야겠다면 에어서스 수리비는 따로 빼놓는 게 맞습니다. 당장 고장 안 나 있더라도 멀지 않은 날 그 고장이 찾아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를 판매할 때 소유자 변경의 수나 이런 거에 크게 예민하진 않습니다. 뭐 한 명이 탔으면 두 명이 탔으면 뭐 그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 전 주인이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명이 오랫동안 차를 이상하게 관리했으면 2인이 탔던 3인이 탔던 뭐 관리 잘한 사람이 탄 거보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이상하게 운전을 한 게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대형차는 좀 달라요. 이 대형차가 절대로 우리 뭐 20대나 사회초년생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차예요. 보통은 돈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타는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꽤나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금액이 막 1000만 원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회초년생 분들도 이 차를 많이 타요. 왜냐면 배기량이 높고 되게 직진이 빠르고 이러니까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관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대형차를 사실 때는 소유자 변경의 수도 좀 살펴보시고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어떻게 보냐? 일단은 튜닝이 안 돼 있는 거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 기아 로고에 막 기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이런 차는 걸러야 되나요? 이런 게 막 심하면 걸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얘는 40대 초반, 30대 후반 고객님이 팔고 간 거란 말이에요. 좀 의아하긴 해요, 솔직히. 이런 차들은 대체적으로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튜닝을 해놓긴 하죠. 두 번째로 차량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차를 고를 때 카센터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카센터를 가서 브레이크 패드던 디스크던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이런 소모품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소모품들이 얼마나 관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기본적인 소모품들이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사실상 차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고, 능력에 맞지 않게 이 차를 타는 분들인 경우에는 사실 소모품 교환 비용이 아까워서 교환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된 차를 산다면 고장이 좀 더 취약하고 타고 나서 갈아줘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또 부가적인 금액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유출을 해가지고 전주인의 성향을 파악해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니네가 하는 일은 뭔데? 니네는 왜 안 해줘? 저희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혹시나 안 해주는 딜러를 만났을 때 중고차 구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찍은 영상이고요. 저희는 당연히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단가가 엄청난 오늘 수입차랑 대형차를 만나보면서 어떤 거를 봐야지 좀 그래도 현명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